자, 그 다음에 요 질문과 비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금리 오른다 다 망하는데 무슨 재테크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금리 상승 기대 투자 계속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보여서, 우선 저는 꾸준히 이제 작년부터 금리 상승기가 오면 자산이 오를 때마다 다시 끌어내리는 일들이 있을 거다. 좀 좋아진다는 얘기 들으면 다시 끌어내리고, 좋아진다는 얘기 들으면 다시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제 뭐 여기 영상들, 환율과 유가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 모든 자산 가치의 하락을 뜻합니다. 매해 발톱, 미 연준, 7월까지 빅스텝 나섰어도 월가에선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금리가 오른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딱히 되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 7%대 누나, 이 얘기도 전에 드렸었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주거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들이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형 부동산들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제가 이런 거 얘기 드렸어요. 부동산 폭락은 언제 오나.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사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헤렌흐르트 주택 지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을 봤을 때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폭락이든 뭐 조정이든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오른다. 뭐 이게 사실 정답입니다. 이번에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조정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 끝자락은 아무도 몰라요. 이미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빅스텝을 밟는다고 하죠. 꽤 높은 상승폭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때가 우리가 적기,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게 거의 끝나간다 싶을 때쯤부터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의 양을 늘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투자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2018년에도 금리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몇 번 올렸고, 그래서 2018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굉장히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30% 폭락했었고, 부동산도 그때 잠깐 얼어붙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오히려 더 내리는 바람에 모든 자산 가격이 또 따블따따블 하면서 이제 폭등을 했었죠. 이런 예측으로 하는 것들은 좀 좋지가 않고, 웬만해서 투자는 이 부분에 썼던 것처럼 돈은 안 갚는 거고 자산은 안 파는 거다. 산 자산은 안 파는 겁니다. 안 파는 거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내 자산은 언제 파냐, 이런 질문에도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주식도 오래 가져가면 주식에 나중에는 내가 샀던 원금보다 배당이 더 많이 나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계속 살 수 있는 나의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 올해 안에 대부분의 금리 인상이 아마 끝날 거예요. 이걸 뭐 굉장히 길게 가져가기보다 올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끝낼 것 같고, 그때쯤에 되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뭘 정확히 어떻게 사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나의 포트폴리오상, 나의 세금 계획상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벌써 계산이 끝나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지금 공부와 세팅이 끝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투자법인을 세울 거면 어떻게 세워놔야 될 건지, 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표자의 명의는 누구 걸로 해야 될 것인지, 주택을 투자한다면 내 개인 명의를 얼만큼 사용할 것이고 법인 명의로는 무슨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 플랜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내에 빠르게 공부를 끝내놓고 하반기쯤부터는 실제적인 내가 시장에서 참여하면서 액션을 할 준비를 많이 해놓는 게 좋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나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정가의 백화점에서 많이 사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차피 오른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롤렉스 서브마리너 같은 걸 사놨어요. 뭐 샤테크라고 하죠. 샤넬 같은 것도 잘 오르는 것들은 미리 사놨는데 나중 되면 더 오를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에 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길게 가져가면 그만이죠. 단지 우리가 하락장이라는 건 그렇죠. 세일 또는 빅 세일,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인상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투자를 지금 해놨다면 조정이 오면 더 땡큐고 안 와도 땡큐고 뭐 이런 거죠. 단지 항상 투자를 안 해놓은 사람들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뿐이에요. 그 조정장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조정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제 하락이 온다, 폭락이 온다, 팔아라 이런 쪽으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긍정론자는 돈을 얻는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좀 비관론적이고 좀 쇼킹한 어떤 키워드를 써서 계속 이제 뉴스를 뿌려대는 것이 굉장히 좀 저한테 유리하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항상 기본 베이스는 긍정론으로 깔고 가야 된다. 어차피 장기 투자하면 우리가 없어지는 투자만 아니라면 항상 이긴다. 예, 없어질 만한 막 휴지 조각 될 만한 그런 코스닥 잡주 같은 것만 아니면, 또는 어디 막 기획부동산 저기 정선 산꼭대기에 있는 지분 투자한 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이런 관점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최대한 일단 그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은 포트폴리오상 잘 이제 관리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시 모으면서 다음 투자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 투자에서도 만약에 너무 풀베팅 했다면 그건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자가 오르는 만큼 내 이자가 올랐을 때, 비용이 올랐을 때 내가 캐시플로우상 감당을 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면 그 부분은 약간의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이쪽 자산에서 저쪽 자산으로 옮기든지 뭐 이 정도가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